오늘 고성호 칼럼은 이 자유주의 철학이 빛나는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입니다. 이 신년사가 한 10분 정도 생방송으로 이미 여러분들에게 전해줬고, 또 그것을 해설하는 기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시 장황하게 되풀이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신년사 내용이 이 자유주의 철학이 빛나는 신년사,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여러분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신년사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3년 신년사의 내용 핵심 부분만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시작한 대통령 신년사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 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유지와 짓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기득권 유지와 짓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이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동구조의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직무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속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법치주의입니다. 노사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개혁 얘기를 짧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히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개혁을 지적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연금 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 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갑시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기득권 유지와 짓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기득권 유지는 어떤 말씀이신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짓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이 대목을 보면서 제가 한참 동안 좀 생각을 했습니다. 짓대, 이게 땅에서 나오는 이자를 짓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쥐떼에 대한 논의는 한 4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농업 사회의 어떤 중세 시대에는 이 쥐떼야말로 가장 큰 부의 원천이었죠. 농업 시대 생각해 보십시오. 지주와 소작인 두 계급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지주들의 이익의 원천은 땅이었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이자. 그게 소장료 형태로 지주들한테 흘러 들어갔죠. 그 지주들이 귀족이었고 그 지주들이 왕족이었습니다. 이 경제학자 케네는 이 땅으로부터 나오는 생산물, 이것을 순생산물이라고 규정하고 이 순생산물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토지 소유를 사회조직의 근본 원리로 보고 지주 우선 정치 체제까지 구상을 했습니다. 이런 경직된 정치 체제, 이것이 프랑스 혁명으로 무너진 앙시앙 레짐 구체제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쥐떼를 아담 스미스는 지대론으로 정식화했습니다.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는 쥐떼를 불로소득으로 정의합니다. 케네의 그 농업시대 중농주의적 철학에 기반한 쥐떼의 절대화를 완전히 부정하는 아담 스미스의 자본주의 시장에 입각한 쥐떼 규정입니다. 쥐떼는 불로소득이다. 이 아담 스미스의 쥐떼론을 더 발전시킨 것이 데이빗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설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리카르도는 당시의 주식이 밀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밀은 신세계에서 말하자면 식민지에서 훨씬 더 싼 값으로 공급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싼 값으로 밀이 들어오면 영국의 귀족층, 영국의 기득권층인 이 지주들의 밀값이 폭락해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주들이 외부로부터 신세계로부터 들어오는 값싼 밀의 수입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제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밀이 수입되지 않아서 밀값이 계속 올라가거나 높은 가격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 상황은 자본가도 망하고 노동자도 망하고 오로지 땅 주인만 부자가 되는 이런 세상이다. 이걸 타파하지 않고서는 영국 사회가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그게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설 철폐론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심리혁명을 거쳐서 이 차액지대론에 의거해서 기생충처럼 살고 있던 지주들이 계급적으로 다 소멸돼 버리죠.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 1948년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조치도 토지개혁이었습니다. 이 토지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한국 사회는 근대 사회로의 진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400여 년의 이 세계사의 아주 핵심적인 쟁점, 그리고 이 아담 스미스 리카르도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던 그 무렵, 막 시작되던 그 무렵에 싸웠던 그 차액지대에 근거한 지주 기득권 세력과의 투쟁,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에서 이야기한 쥐떼의 역사적 맥락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 이 대목은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유지와 쥐떼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 짧은 한 줄에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주의 철학이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 들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기득권 유지와 쥐떼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이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 3대 개혁이 안 되는 이유는 기득권 유지와 쥐떼 추구에 매몰된 기득권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400~500년, 300~400년 전에는 그것이 지주들이었고 지금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못하게 만들고 있는 기득권층은 바로 민노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대목이 나오는 겁니다.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직무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서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300년 전, 400년 전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 근대화 사회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기득권 세력이 바로 지주들이었다면 2023년에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기득권 세력은 귀족, 강성, 민노총 노조 그리고 그들과 타협한 일부 대기업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 개혁이 가능해져야 플렉시빌리티, 노동시장의 플렉시큐리티가 확보가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민노총이 대기업들을 협박하고 야합해서 고용을 전 세계에서 가장 경직하게 만들어놨어요. 한번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정년이 될 때까지 무슨 짓을 해도 자를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야말로 경직적 노동시장이죠. 이 경직적 노동시장이 유지가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한 번 채용하면은 정년 때까지 자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규직을 채용할 수가 없어요. 일이 많아서 노동자들을 채용을 하려고 그래도 가급적이면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비정규직이나 알바 형태로 취업을 시키려고 하고 고용을 하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이것도 직접 대기업 본사가 부담 갖기 싫으니까 하청, 재하청, 제재하청으로 다 그 부담을 밀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이미 고용된 정규직으로 고용된 대기업 민노총 중심의 대기업 노조는 이 이중구조에서 사실은 동료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정당한 임금의 몫을 자기들이 야합적으로 타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나친 이 노동시장의 경직성, 이것이 새로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세대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청년 세대들 입장에서 인생을 시작하는데 대기업 민노총의 그 기득권 구조가 딱 버티고 있어서 거기에 진입할 수가 없어요. 대기업 노조의 자식들 빼놓고는, 고용 세습하는 그 자식들 빼놓고는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시작하거나 알바로 시작하거나 영세 중소기업에서 시작을 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귀족, 강성노조, 민노총과 대기업의 야합에 의한 이 기득권 구조, 이거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노동시장 전체가 활력을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되고 동시에 노동자들의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돼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그리고 노동시장의 안정성,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기 위한 개념이 플렉시큐리티, 노동 유연 안정성입니다.
이쪽으로 가야만이 한국의 노동시장이 활성화되고 선순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청년 세대들의 노동시장의 진입이 자유로워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가능해집니다. 이걸 막는 유일한 적, 노동기족, 강성노조, 민노총과 대기업 일부 대기업 간의 야합입니다. 이 야합 구조를 혁파하겠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창하는 노동개혁의 핵심이에요. 네, 대통령 신년사는 대통령이 신년에 국민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는 일종의 좀 의례적이고 좀 덕담 수준의 신년사가 보통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전혀 달라요. 10분 정도에 걸쳐 생방송으로 진행된 대통령 신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바로 이렇게 수백 년간에 걸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착 과정의 그 합리적 핵심인 기득권 타파, 짓대 추구에 매몰된 기득권 타파, 그것이 현대에 와서는 귀족 노조, 강성 노조, 민노총과 일부 대기업, 일부 공기업 간의 유착이라는 것을 밝히고 이것을 해체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사활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신년사에 담아서 보낸 겁니다. 신년사의 마지막은 이렇지 않습니까?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이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갑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